안녕하세요. 출판사 글의 나영은입니다. 오늘도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제15 2부로 찾아뵙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메인 화면에서 출판사 글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업로드한 동영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요. 방향 토크를 보이실 거예요. 이 방향 토크를 클릭하시면요. 블로그 주소가 보이실 거고요.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브라우저 하나를 선택합니다. 카테고리라는 링크를 선택하시면요. 전체 글에서 2022년 메뉴 안에 라토익보카라는 세부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목록형으로 변경하고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데이 15의 2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라토익보카 다시 읽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데이 15의 2부를 다들 보셨나요? 찾으셨어요? 혹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선택하셔서 자료를 보시면서 청취하셔도 되고 또 시청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confidential, confidentiality, confidentiality. 오, 이 단어 되게 어렵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단어가 정말 길죠. 이 confidential까지만 해도 이 단어 길거든요. 근데 confidentiality까지 왔어요.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confidential 자체는요, 기밀의라는 단어고요. 이, 이 confidential까지 해서 기밀의라는 비밀상의라는 의미에서 ITY라는 걸 붙여서 명사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밀 혹은 기밀이 되겠군요. 맞네요. 기밀과 비밀. 그러면 왜 confidential이 기밀의 비밀이라는 의미가 됐죠? 라고 물으시면 옛날 강의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냐면 접두와 콘이 함께라고 얘기했었어요. together. 그리고 이 feed에서 fidelity를 얘기했었어요. 신성성,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이 fidelity에서 feed에서 가져왔고요. 거기서 ENTIAL 해서 financial 이 형용사형 전미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보이세요? 함께 신성하게 하는 것. 신성하게 한다는 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기와 제기도구들을 아주 깊은 곳에 혹은 사당이나 이런 곳들에 모아놓고 귀하게 여기면서 모셨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신성시하는 것들은 비밀로 하고 기밀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많이 보여지고, 많이 드러나고, 그리고 많이 회자될수록 실은 무언가가 닳고 사라진다기보다는 그것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신성하면 신성할수록 더 많이 회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신성한 것인데 왜 숨기나요? 여러분, 숨긴다는 것이 떳떳함과 투명성의 반대의 말이 아닌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장점이라면
투명한 정보 삼정용 아닌가요? 정보의 투명성과 청렴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깨끗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강국의 장점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숨기고, 가리고, 이중적이고,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한 뉘앙스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fidelity의 신성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회자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밀의 비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은 여기에는 충직함과 신성성이라는 fidelity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회자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너무 욕심인가요? 사실 숨겨진다는 게 긍정적인 것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 disput입니다. dis는 away란 뜻이고요. put은 무언가를 의견을 어디에 놓는 거예요. put이라는 건 무언가를 두다, 놓다라는 어근이거든요. 그리고 이가 끝에 있으면 동사형 어이에요. 그러면 away, 멀리 놓아두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언가를 멀리 놓아두는 거예요. 혹은 away라는 건 멀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도 opposite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opposite하게 의견을 놓는 거죠. 제가 의견을 A라는 의견을 넣었어요. 그런데 누가 B라는 의견을 두면서 opposite한 어떤 opinion을 막 얘기하면서 뭔가 벨리전트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되게. 아니 벨리코스적인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월라이크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과연 좋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논쟁하다, 분쟁, 논쟁의 의미가 됩니다. 왜? 반대의 의미를 툭 하고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동사가 되면 논쟁하다. 명사가 되면 분쟁, 논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objection입니다. 이 of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뭐뭐에 대한의 의미도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그런데 jet라는 건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io에는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러면 던지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반대 이의입니다.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뭔가를 의견을 던지죠. 그러면 그 의견을 던질 때는 대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혹은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Z 던져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반대 이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define D는요 뭐뭐의, 뭐뭐 안에, 뭐뭐에 대해 그리고 뭐뭐이 아닌까지 됩니다. 거기에 di가 되면 뭐뭐를 분절하고 가르고 분리하는 걸 의미하고요. fine은 좋아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벌금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를 뭐뭐에 대해서 fine 좋아하다 혹은 벌금을 부과하다 혹은 벌금이라는 건요. 내가 어딘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좋아한다는 건 그것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면 어때요?
벌금을 본다는 게 뭐예요? 너가 이걸 잘못했으니까 혹은 이것을 위배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죠. 아닌가요?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벌금이 있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건 어떠한 기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너가 지켰니, 안 지켰니를 판가름하는 행위죠. 파인이라는 거. 안 지켰으니까 벌금을 물게 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define은 뭐예요? 그 기준 자체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벌금을 내는 기준이 뭐냐면 뭐뭐에 대해서니까요. D가. 그러니까 벌금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 말이에요. 이 단어는. 예전에는 어떠한 걸 정의를 한다는 거, 이 단어의 뜻을 알고 한다면 너가 그 직분에 맞춰서 뭔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벌금을 내야 돼라는 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나 봐요. 지금은 사전을 검색해서 정의를 찾아보잖아요. 어떤 단어를 우리가 무슨 이 define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영어 사전에다가 혹은 영영 사전에다 define을 검색해서 찾아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define에 대한 의미를 찾기보다 define이란 단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 때문에 물게 되는 벌금을 알려줌으로써 이 define의 지위, 힘의 역할, 이게 얼마큼 강력한지, 제대로 쓰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벌금의 기준에서 알게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는 벌금이 엄청나게 높겠죠. 그런 것처럼 정의를 내린다는 거.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뭐다?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impression입니다. 이 impression에서 im은요, 안으로란 뜻이고, press, 누르다 하고 ion 명사가 전미사죠. 그래서 안으로 누르는 것, 인상, 그리고 어떠한 인상과 영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security. 이 security는요, secure, 지키다 라는 의미에서 ITY는 명사형 전미사죠. 그래서 지키는 것이죠. 보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안, 안전, 보호를 의미하죠. 그 다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장 한번 읽어보죠. confidentiality, 기밀, 비밀, dispute, 논쟁하다, 분쟁, 논쟁, objection, 반대, 이의, define, 정의하다, impression, 인상, security, 보안, 안정, 보호입니다. 그 다음, 옵션이에요. 이 옵션은, ION은 명사형 전미사고요. OPT는 혹시 은행 가면 OPT 보안카드 들어보셨어요? 보안카드인데 그때그때마다 어,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보안키 생성기를 말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비밀번호 암호키를 발행해주는 것을 OPT 카드키라고 말하거든요. 그 뭐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예요. 포인트는. 그럼 OPT는 뭐다? 아,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OPT라는 그 자체가요, 무언가에 적합하도록, 뭐뭐에 어울리도록, 어디에 맞춰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ON이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의 것, 선택이죠. 선택권이죠.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지는 선택권 안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뭔가 선택권이 없는데 선택한다는 거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왜? 상황이 변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을 유보하여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냐. 언젠가 주어진 선택권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실은 선택을 유보하거나 조금은 선택을 다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 정도를 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겠죠. 만약에 현재 선택권이 불리하다면.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언제든지고 선택권은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다. 그래서 OPT가 상황에 맞춰서 적합하게 어울리도록 이런 의미니까 선택권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상황에 맞춰서 하되 단순히 상황에 따라가기보다는 상황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그리고 음, 프로는요, 찬성하여, 지지하여라는 의미고, seed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아가다 혹은 걷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걷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걷다가 뭐라 그랬죠? 걸어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고요, 걷어내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뭔가를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찬성해서 걷어들이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다라고도 했는데 사실 이 seed라는 게 걷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eed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틀린 건 없어요. 다만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modify입니다. 이 modify에서요, mode는 바꾸다, 변용하다, 수정하다란 거고요. ify는 뭐뭐 하게 만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드 자체가 나누기잖아요. 나눗셈에 나누고 남는 거. 사실 모드 자체는 나눗셈이고요. 나눗셈에서 나머지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고 일부러 변용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볼 수도 있냐면 모드라는 거 보이세요? 어근에서. MODE. 그게 어떠한 분위기 혹은 설정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세팅 있죠, 세팅. 그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세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설정에 모드가 있고요. ify는 뭐뭐하게 만들다는 거. 그래서 설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변경 들어가면 뭐 하세요? 뭔가를 막 바꾸지 않으세요? 막 수정하고 바꾸죠. 그래서 맞아. 우리가 환경 설정 모드로 들어가면 보통은 뭔가를 변경하고 수정했었어.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죠. 그리고 narrow입니다. 이 row는요, 열이에요. 열이 아니군요. 행이에요, 행. 우리 컬럼을 열이라고 하거든요. 컬럼이 뭐예요? 기사 나온 컬럼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문 기사 컬럼 읽어봤어? 칼럼 읽어봤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컬럼이 왜 컬럼이에요? 왜 건물의 기둥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기둥처럼 세워서 글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문 보시면 다단이 나눠져 있어요. 기둥처럼. 1단, 2단, 3단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컬럼이라는 칼럼이라는 그 신문 기사에 오르는 어, 글이 실은
신문이라는 지면 안에서도 칼럼이라는 기둥에 쓰여져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칼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행이라고 부르죠. low라고 합니다. 그 앞에 널이랑이 붙었어요. 이 널을 이 앞에 있는 n은 넘버라고 보시고요. n개라고 볼게요. 수많은 것들로 볼게요. 그리고 ar은 a 뒤에서 왔다고 보면 뭐뭐이 멀리라는 거죠. 어디로 어디로 어디를 향해서 멀리 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떤 거? 컬럼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하나의 리스트 값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low라는 건요. 하나의 리스트 값을 말해요. 근데 그게 뭐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에요. 이 리스트 값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단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 누군가에게 값의 이야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저라는 A라는 사람이 키 몇에다가 나이 몇 살에다가 학력 어떻게 되고 뭐 집이 어디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개인 정보가 목록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줄이 low예요, 사실은. low 값. 사실 근데 우리가 계속 인생에서 그 low 값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얻어지는, 그러니까 취득되어지는 어, 그 그러니까 생득적 지위는 뭐죠? 저의 성별과 나이와 그리고 집에서의 우리 집 위치, 경제력 이런 것들은 생득적인 거죠. 태어남과 동시에 득해지는 거죠. 그런데 생후에 제가 살면서 성취를 하게 되는 성취 지위는 어떻게 돼요? 리스트 값이 점점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 생득적 지위는 1번에서 10번까지 태어나자마자 생겨났다면 태어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성취 지위로 얻게 된 리스트 값은 11번부터 뭐 32번까지. 예를 들면 뭐 대단히 성취를 많이 한 사람은 몇백 번까지도 늘어날 수 있죠. 리스트 값이. A라는 사람 이름 앞에 리스트 값이 늘어나는 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멀리 처음에는 생득적 지위 1번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자꾸 로우 값을 행의 값을 늘려가는 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좁은 거라고 하고 좁히는 것이라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 왜 조금 이상한데? 아니, 아니, 행의 값을 늘려가는 건데 왜 그게 좁은 거야? 왜 좁히다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죠. 좁힌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행값을 늘려가는 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통계학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30대 여성 한 명이 대구에 살고 있고 대학원생으로 살고 있는 저라는 한 명이 우리나라 통계학적 그 리스트 값에서 엄청나게 작은 미미한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 값에서 대한민국 인구 통계학적 인구에선 저 같은 애가 그냥 리스트 값 M 몇 번째 있는 그냥 인간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근데 제 로고 값이 많겠어요? 막 지위가 엄청나게 많고 명예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누려오고 성취해온 성취 지위는 이만큼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성장기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열값을 늘려간다는 건 좁은 자신만의 뭐죠? 영역을 만드는 건 거예요.
좁히고 좁혀서 자신만의 전문 어떠한 영역을 만드는 게 바로 좁은 좁히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멀리 어느 지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로우 값인 거예요. 행값이요. 근데 인구통계학적으로 성취지의 열값을 늘려간다는 게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좁히는 거라. 어떠세요? 좀 설득이 되나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역시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미드입니다. 이 비드는요 낙찰하다 낙찰의 의미도 있어요. 뭔가를 여기서 BID라는 게 buy가 있죠. 이 중에 두 개의 의미가 있고요. 또 D라는 게 ED가 있잖아요. 여기서 ID에서 identity도 있는데요. 그러면 두 개의 identity, 정체성이라고 해서 낙찰하나 낙찰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이 두 개가 되어지는 것. 그렇죠? 두 개의 정체성. 뭐 그런 의미도 가능하겠네요. 그 두 개의 양면되어 있는 정체성이 바로 낙찰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왜 이중의 의미, 이중의 그 존재가 되는 게 왜 낙찰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거죠. 낙찰하다는. 내가 낙찰을 함으로써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비드를 하면서. 제가 낙찰을 하면 제가 주체가 되죠? 그 낙찰의 행위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낙찰한 물건의 동시에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낙찰한 물건의 소유주 혹은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주체가 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경제활동에서 무언가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주체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타자가 돼보거나, 네, 물화를 겪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네, 하여튼 저는 이중의 존재가 된다는 게 낙찰하다, 낙찰이다.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맞아. 무언가 낙찰을 하고 경매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 이전에 자신이 물화가 돼본 사람인 거예요, 보통은. 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 가정인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낙찰하다가 이중의 존재? 이중의 어떠한 경험을 지닌, 여기 보면 ED 혹은 ID거든요. 그런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세틀은요, 자리를 잡다, 해결하다의 의미예요. 세틀 자체가 자리 잡다거든요. 정착하는 개념인데, 어떠한 문제를 settle 한다는 거는 handle to deal with, 해결하고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ettle the problem, settle the big issue, settle the trouble, settle the troubles with the 뭐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다, 처리하다요. 보통 이건 deal with, handle with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면 option, 선택권, proceed, 나아가다, modify, 수정하다, 일부 변경하다. 그 다음 narrow, 좁은, 좁히다, beat, 낙찰하다, 낙찰, settle, 해결하다, 처리하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이네요. terminate, 이 terminate에서 termin 보이세요? 계약 조건 보이실까요? 기간 혹은 계약 조건이죠. 여기서 eight,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mean이 최소의 것이거든요. 기간이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점점 기간이 줄어들도록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중지하다, 멈추다. 그래서
기간이 여기 term이라는 게 있는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래. 그렇게 만드는 거래. 그게 동사래. 그래서 끝내다, 종결시키다. 그 다음 challenging. 이 challenging의 ing는요. 명사형 전미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전미사예요. 그래서 ing, 현재 분사 전미사라서 뭐뭐 하는이구나. 근데 challenge가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힘든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foundation은요. found가 설립하다고, eight가 뭐뭐하게 만들다고, ion이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설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토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pending은요. pend, 매달다, ing, 형용사형 전미사라서 매다는, 대단히 어딘가에 기대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미결인, 미정인, 임박하는 의미입니다. 아직까진 단련이 있는데 그 달려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미해결한, 위정인, 임박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장 한번 외워보죠. terminate, 용어, 기간, 내서 최소화하게 하는 것, 끝내다, 종결시키다. 그 다음 challenging, 도전적인, 힘든. 그리고 foundation, 토대, 기초. pending, 미결인, 미정인, 임박한입니다. 네, 오늘 데이 15-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다시 있는 해커스 토익 기출복화 데이 15의 2부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판사 글의 남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